안녕하세요. 심줄인대 지역교실의 이윤영입니다. 오늘은 꼬리뼈 통증과 원인에 대한 지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뼈 통증하면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고 그 통증의 원인이 뭔지 모르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통증을 인해서 다니던 직장도 취직을 하고 통증에 전념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꼬리뼈 통증에 대한 강좌를 다시 올리게 된 거는 전에 올렸던 꼬리뼈 통증을 지압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본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다, 좀 더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오늘 조금 늦었지만은 강좌를 좀 더 상세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꼬리뼈 통증이 있으면 뭐가 어디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꼬리뼈 통증에 대해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현대의학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꼬리뼈 통증하면 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뼈 얘기를. 그런데 저는 뼈는 통증이 없다고 가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뼈에는 통증이 없어요. 뼈는 금이 가도 부러져도 통증이 없습니다. 무조건 인대나 심줄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꼬리뼈 통증은 첫 번째 만성적인 게 있는데, 만성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래 앉아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아픈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분들이 주로 아프냐면은 PC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앉아 있거든요. 사람이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바른 자세로만 앉으면은 엉덩이 꼬리뼈 쪽이 무리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반드시 사람이다 보면 비스듬히 앉게 돼 있어요. 비스듬히 앉게 되면은 꼬리뼈 부분에, 이를테면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의자가 있을 때 사람이 90도로 앉으면 되는데 90도로 앉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히 앉게 됩니다. 비스듬히 앉게 되면 이 부분이, 꼬리뼈 부분이 땅에 의자 부분에 닿게 돼 있습니다. 닿으면서 지속적으로 눌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냥 오래 앉아있고 계속 있었는데 점점점 엉덩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면서 이것이 어느 날 되면 견디지 못하고 통증으로 와서 병원에 가게 되고 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별다른 원인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꼬리뼈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염증이나 주변에 염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뼈는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염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줄이나 인대가 늘어나서 통증을 주거나 발열을 줄 때 그것을 염증 났다고 하는 겁니다. 곪지 않은 건, 곪은 것은 화농성 염증이고, 곪지 않은 염증은 말 그대로 인대나 심줄이 늘어나서 통증을 줄 때, 또 발열을 줄 때 그것을 의학적으로는 염증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 처방을 받고, 그것이 진통제죠. 진통제를 먹으면 좀 가라앉았다가 또 지나면 또 아프고 이런 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앉을 때 무릎을 이렇게 괴이고 이렇게 무릎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엉덩이가 닿게 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앉는 분들은 100% 엉덩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앉음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엉덩이가 말하자면 꼬리뼈 부분 이쪽에 힘이 가해지게 않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또 한 가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시간 여행을 떠날 때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기차를 탔을 때, 아니면 비행기를 여기서 말하는 유럽을 간다. 열 몇 시간을 가는데 우리 똑바로 앉아있기가 힘들죠.
똑바로 앉아있기가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이 비스듬히 앉게 돼 있어요. 비스듬히 앉게 되다 보면은 이 꼬리뼈 쪽에 압력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 아니면 선박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갈 때 반드시 이 꼬리뼈에 무리가 안 가게 엉덩이를 붙여서 앉아야 됩니다. 아니면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좀 걸어준다든지 움직여준다든지. 왜냐면 근육이 계속 눌리고 있으면 눌림으로 인해서 얘가 피로해지면서 얘가 내성이 근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일어나서 엉덩이를 한번 때려준다든지 이런 동작이 있으면 굉장히 근육이 풀어지면서 좋아지겠죠. 그래서 만성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쌓여서 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발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통증은 뭐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자빠져서 엉덩방아를 쪄서 이럴 때 쾅 부딪힐 때 이럴 때 주로 말하자면 꼬리뼈가 좀 금이 가죠. 그래서 엉덩방아를 쪄서 병원에 와서 찍어보면 꼬리뼈가 금이 갔다. 아니면 금이 안 갔는데도 그냥 꼬리뼈가 아프다 그러는데 꼬리뼈가 금이 가도 뼈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뼈가 부러졌는데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 이렇게 제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통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세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뼈가 부러져서 통증이 있으면 뼈가 붙을 때까지 4주, 5주 동안 계속 밤낮으로 아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리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뼈가 부러져도 3, 4일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아프질 않아요. 언제 아프냐? 살짝 움직일 때. 왜냐하면 뼈가 부러질 때 옆에 있는 인대나 심줄도 동반적으로 같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움직일 때 통증이 오죠. 그래서 뼈가 부러져도 금이 가도 통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뼈가 우발적으로 엉덩방아를 쪄서 다치는 경우도 뼈에는 이상이 없고, 대부분 그 우발적으로 부딪힐 때 그 통증과 타박으로 인해서 타박으로 인해서 인대나 심줄이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MRI 찍어도 이게 안 나와요. 말하자면 고무줄이 살짝 늘어났는데 이것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심줄과 인대는 꼰다발성 섬유줄인데 얘가 조금 늘어난 건 나오질 않아요. 어느 정도 늘어나서는 의학적으로 MRI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전에 차의과 대학에 대치의학대학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대가 심줄이 늘어난 건 어떻게 하냐면, 인대가 늘어난 건 뼈가 벌어졌으니까 알 수 있고, 심줄이 늘어난 건 어떻게 하냐면, 심줄은 근육의 근이기 때문에 근육이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이럴 때 근육의 변화를 보고 안다고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그분의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심줄이 손상되면은 좀 우리 승모근이 두꺼워지죠. 딱딱해지고 이런 것처럼 심줄은 늘어났다가 두꺼워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딱딱해지면서 두꺼워져요. 그래서 근육이 두꺼워지게 커지게 보입니다. MRI 찍으면. 아니면 얇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변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숙련된 분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고 있죠. 노하우로. 그래서 우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꼬리뼈의 그림입니다. 꼬리뼈는 보면 이렇게 좀 저도 지금 만져보지만 이렇게 이것이 척추뼈고, 척추뼈인데 여기 꼬리뼈 있는데 보면 이 뼈가 끝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두꺼운 화살쪽처럼, 아니면 사인모사 머리처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는 이 뼈는 통증이 없다는 얘기죠. 뼈는 통증이. 그래서 꼬리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만져보면은 대부분이 이 뼈 옆에, 뼈 이렇게 옆에 측면으로 좌우로, 밑에는 드물고 보통 뼈를 옆으로 해서 밑으로 눌러보면은 대부분 통증을 줍니다. 말하자면 뼈를 잡아주는 끈이 있는데 그것이 인대예요. 인대. 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꼬리뼈 요 좌우를 밑으로, 꼬리뼈 밑으로
삽질하듯이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누르면은 통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압봉을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지압봉인데 이 지압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센데 이건 손잡이일 뿐이에요. 손잡이로 잡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은 한 5mm, 6mm 정도 돼요. 근데 평평해요. 말하자면 인대나 힘줄은 빨랫줄 같은 꼰 섬유질인데 얘를 뾰족한 거로 누르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끝에 부분이 밋밋해야 이 라면줄이나 우동줄 같은 것을 이렇게 압력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압력으로 35초가량 35kg 압력으로 누르면 즉시 지압반대가 회복이 되고 시원하고 가볍고 굉장히 통증 사라지고 상쾌합니다. 말하자면 엉덩이가 그냥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그래서 맨살에 누르는 게 아니라 제 지압법은 항상 이 세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수건을 4겹으로 해서 누른다든지, 엉덩이 이런 데는 많이 아프면 한 6겹, 너무 8겹을 하면 너무 두꺼우니까 압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겹에서 2겹을 더해서 이렇게 6겹을 해서 여기를 잡고 왼손으로 잡고 뼈를 잡고 뼈 밑에를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대, 이 뼈 옆에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기는 여기만 아픈 줄 아는데 오래된 분들은 이 주변에, 이 꼬리뼈 옆에 주변에 이 주변을 만져보면은 줄이 잡힙니다. 이런 딱딱한 이런 줄이 만지면은, 손으로 눌러서 좌우로 만져보면은 엉덩이 옆에 근육들 사이에 눌러보면은 통증을 주면서 딱딱한 줄이 잡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가 굉장히 무겁고 땡기고 통증을 주고 뭐 쑤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힘줄이 늘어나거나 굳었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 있으면 그 힘줄이 압력을 받아서 얘가 내성이 떨어져서 늘어났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꼬리뼈 옆에를 첫 번째 누르고, 두 번째는 꼬리뼈 좌우에 이만큼 반경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천천히 누르면 소용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야. 왜냐면 이 살 안에 힘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누르면 톡톡 줄이 잡히거든요. 손으로 세게 눌러서 꾹 눌릴 정도로, 살이 들어갈 정도로 누른 다음에 흔들어 보시면은 줄이 잡힙니다. 그 줄을 이 지압봉으로, 꼭 이 지압봉이 아니더라도 끝에 부분이 5mm, 6mm 정도 된 평평한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천을 대서 완충을 줘서 지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여기를 만져도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처럼 그렇게 만져서 찾으면 됩니다. 이 꼬리뼈 통증 굉장히 쉽습니다. 찾기도. 만약에 바닥에 엎드려서 찾기가 어려우면은 좀 더 쉬운 게 뭐냐면, 엎드리는데 무릎 꿇는 자세로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가 있으면 엉덩이가 뾰족하게 나오죠. 꼬리뼈가 잘 나오거든요. 완전히 엎드린 것보다 기역자로 해서 찾으면 훨씬 더 찾기가 쉽습니다. 좀 자세가 좀 민망해서 그렇지 훨씬 좋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뼈 옆에. 두 번째, 뼈 옆에 측면에 좌우에 광범위하게 눌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것을 낫나 안 낫나 테스트 해보는 건 의자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누워보면 압니다. 그러면 즉시 지압반대가 통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앉아도 쿵쿵, 심지어는 엉덩이를 쿵쿵 쪄도 안 아파요. 아프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오래 앉아 있어보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바닥에 통증 있는 부분을 대서 아픈가 안 아픈가 5분 이상 앉아 있어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보고 안 아프면 거의 낫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추위를 보고 만약에 또 지나서 조금 아프다 그러면 또 어딘가 힘줄이 있는 거니까 그걸 찾아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꼬리뼈의 통증과 원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성적, 우발적 두 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뼈는 아픈 게 아니다. 금이 갔어도 뼈는 통증이 없다. 무조건 그 옆에 있는 첫 번째 인대가 아픈 것이고 두 번째 심줄이 아픈 것이다. 이것을 잘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